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라의 중국어 강사 나라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고급 중국어 문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을 계속 이어서 올리고 제가 이 컴퓨터나 이런 프리미어 같은 거를 다루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컴퓨터에 대해서는 절대 모르는 문과머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갖고 구구절절 막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 이 수업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기특하다고 얘기를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급이라고 이렇게 딱 리프레시 개념도 있지만 고급이라고 붙여놓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기부터는 진짜 이거 구사할 줄 알고 이해가 가능하시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중국어 문법이 더 이상은 초급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중급과 고급 사이에서 이거를 어떻게 구사를 제때 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급 레벨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 첫 번째 특수문 가짜 구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으로 창문을 열어라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 직접 만들어 볼게요. 창문을 열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문장 만들어 보시겠어요? 열어라가 먼저 나와야겠지? 그죠? 그래서 나카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하면서窗户알고 있으니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킬 거니까 문장 끝에 바 나카이窗户바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왜 바자를 써서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오지? 그쵸? 자, 여러분 바자는 목적어가 앞으로 끌고 올 때 표시로 붙는 게 바로 바입니다. 그쵸?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회화 시간에 기초회화나 뭐 중급회화나 이렇게 배우시다 보면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라는 게 제 수업은 언제나 전제가 되죠. 그 다음 조금 심화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바자는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온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인한테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오지? 그러면 모든 문장에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오면 되겠네? 왜냐면 한국어에서는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오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그쵸? 나는 밥을 먹는다. 이게 한국어 어순이잖아요. 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목적어가 동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는 어떻게 해요?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해서 목적어를 뒤로 빼주니까 우리한테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자 구문이 목적어를 빼오는 거야? 그럼 나는 모든 문장에 그 바자를 써가지고 목적어를 앞으로 빼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그게 왜 아닌지를 우리가 그걸 알아내면 이제 이 바자 구문은 언제 쓰는구나 요거를 아는 게 요번 시간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중국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오면 원래 어순에서 빗나가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빗나간 순간에 사람은 이게 문장 구조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거기에 포인트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장 구조를, 문장 순서를 약간씩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문장에 이렇게 말을 써서 목적어를 앞으로 빼느냐? 자,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자, 창문을 열어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요것만 봐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유징이라고 해서 말하는 그 환경적인 거 앞뒤를 좀 보면 왜 이렇게 문장을 말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줘볼게요. 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냥 나카이窗户봐 이렇게 하는 얘기는 나카이窗户봐 창문을 열어라, 요것도 창문을 열어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떠냐면 그냥 야 우리 청소하니까 창문을 좀 열자 요런 얘기할 때打开窗户吧我们打扫一下打扫房间打开窗户吧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를 앞으로 빼서 사용할 경우 把窗户打开吧라고 할 때는 야, 방 안에서 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그러면 창문을 좀 열어. 창문을 네가 닫고 사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지. 이런 거 할 때 봐,窗户打开吧.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는 포인트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딴 거 말고 창문 열으라고. 그냥 조그만 막 이런 창문 말고 저 큰 창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강조를 줄 때 말을 써서 목적어를 앞으로 빼는 거예요. 그냥 나카이窗户봐 하면은 문장이 순조롭게 그냥 끝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창문 열겠다는 무언가를 열겠다는 느낌이구나, 여는 동작을 하겠다는 얘기구나가 전달이 되겠고, 말을 써서 봐窗户打开봐 이렇게 되면은 딴 거 아니고 창문 말이야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글로 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또 목적어의 위치 뒤에 있던 거를 앞으로 끌어온다. 그리고 거기에 포인트가 갈 때 바자 구문을 쓴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서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너 앞문 비밀번호 바꿨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너 앞문의 비밀번호를, 이게 목적어죠?
바꾸다 하면은 까이 앞문의 비밀번호를 지엠먼더 미마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바자로 앞으로 이렇게 끌어옵니다. 자 이거 왜 끌어온다고요? 포인트 주려고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 주는 거 이 목적어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냥 미마가 아니라 지엠먼더 미마라고 해서 너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알고 있는 그거 그래서 약간 그 목적어는 대부분 이제 명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미마 이게 아니라 지혜만 더 미마 하면서 딱 구체적인 뭔가가 바로바로 꽂히고 상상이 되도록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거 이렇게 포인트가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니 미마가 알아 하면은 什么 미마야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바자 구문은 뭐냐면 너 딴 거 아니고 그 앞문 비밀번호 있잖아. 그거 너 바꿨어 안 바꿨어?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자가 끌고 오는 이 목적어는 분명히 그 듣는 사람도 알고 있고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窗户 이것도 있죠. 거기窗户 할 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황적으로 그 사람이나 나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그 창문입니다. 방해 목록 창문이 한 개라든가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바자 구문은 어쨌든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니把前面的密码改了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목적어를 앞으로 이렇게 끌고 왔을 때 기본적으로는 동사가 하나 남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자 구문을 쓸 때는 동사 하나만 남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딴 거 어떤 결과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동작을 해서 어떤 위치에 놓이거나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보호하는 애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게 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동사 뒤에 안 올 때는 러라도 붙이던가 아니면은 동사 중첩이라도 시키던가 해야 되는 게 이 바자 구문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할게요. 바자 구문을 끌고 오는 목적어는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그것이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동사 뒤에는 반드시 기타 성분이 있어야 한다. 그쵸? 요게 바자 구문의 특징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해서 목적어를 앞으로 이렇게 끌고 왔을 때 동사 하나만 덜렁 남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사 하나만 남으면 안 되고 반드시 기타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타 성분이 대부분은 보어가 오겠지만 없을 때는 러나 아니면은 동사 중첩이라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라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자 구문은 이 앞으로 당긴 이 목적어를 어떻게 처치했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에 어떤 동작을 가했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어떻게 했어? 요거 전달을 하고 싶은 게 바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을 때는 그 동작을 가했다는 동사 중첩이라도 써야 되는 거고 러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예문은 我先把餐桌收拾收拾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찬주어 그냥 막 이렇게 식탁 아무거나 저기 어디 파는 식탁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황상 지금 밥을 먹으려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리를 놓고 먹을 그 식탁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식탁이라는 거 당신이나 나나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 이렇게 그냥 찬주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자가 쓰였다는 거는 듣는 사람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 포인트로 드시고 그 다음에 쇼시 정리하다 그냥 쇼시 끝나는 거 아니고 쇼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자 구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자는 목적으로 앞으로 끌어온다. 근데 우리가 목적으로 앞으로 끌어오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항상 제일 궁금한 게 왜 그거 써? 언제 그거 써? 그쵸? 그래서 이 바자 구문은 바자 처치문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자를 쓰는 이유는 앞으로 끌어오면서 얘를 강조시키면서 얘를 어떻게 처치했냐? 어떤 식으로 동작을 가해서 변화를 주었느냐를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바자 구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뒤에 문장이 동사 다음에 굉장히 길게
그 동작을 가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위치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뒤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장을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 대신해서 이 그림을 이쪽 벽에 좀 걸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저 대신에 이런 거 이제 중국어스러운 말이죠. 니 빵워, 당신은 저를 도와서 요거를 이제 예의상 붙입니다. 이 문장의 포인트는 이제 이 그림 이쪽에 좀 걸어주세요.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걸어서 이쪽 벽에 위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도 이제 어순상 보게 되면은 거는 동작이 있어야 어디에 위치를 합니다. 거는 동작이 있어야 이 벽에 위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뭐예요? 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림한테 동작을 가할 겁니다. 어떤 동작을? 거는 동작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자로 그 목적어 끌고 와요. 그렇게 되면은 보어랑 목적어랑 동사 뒤에서 위치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대부분 이게 이제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목적어랑 보어랑 이제 다 나오게 되면서 얘네 둘이 맨날 싸워서 지금 규칙이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많아져요. 근데 이 바자구문을 쓰면 훨씬 수월합니다. 바로 앞으로 딱 하고 그 다음에 걔 어떻게 처치했다고 어떤 동작을 가해서 어떻게 됐어. 이게 바로 동사와 보어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 把这张画 이 그림을 画해서 在这面墙上 이렇게 됐죠? 把这张画 이 그림을 挂在这面墙上吧. 여기다가 걸어주세요. 이 벽 위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어가 있는 문장일 때 바자 구문으로 목적을 앞으로 땡겨온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료를 나한테 줘라 라는 문장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는 저 하게 되면은 게이가 나옵니다. 그쵸? 게이는 우리 알고 있다시피 목적어를 2개 가질 수 있는 애예요. 누구에게 뭐를 줘라 해서 영어에서 보면은 그 누구에게 하는 거는 간접 목적어, 뭐뭐를 하는 건 뭐 직접 목적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지금 게이 주다라는 동작 뒤에 목적어가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도 우리 그 중에 1개를 앞으로 뺄 수 있어요. 뭐뭐를에 해당하는 애를 바로 앞으로 빼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걔를 어떻게 하라고, 걔를 어떻게 처치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해서 포인트는 걔를 어떤 동작을 가해서 어떻게 해 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문장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你把准备的材料 준비한 자료를 给我 나한테 줘라 할 거니까 이제 给我吧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准备的材料 이것도 목적어였고 我도 목적어였습니다. 근데 뭐를 이라는 부분을 바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장이 훨씬 수월하게 걔를 어떻게 처치했다까지 표현해주면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앞에서 나온 내용들 긴 문장을 통해서 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서류를 복사 5부 해서 이따가 회의실에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이런 문장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이 서류를 5부 복사하다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서류요? 딴 거 아니고 이 서류 할 겁니다. 그리고 몇 부 복사해요? 5부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복사하다 복사하는 게 이제 동작이구나. 푸인 나옵니다. 근데 이 서류를 5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푸인 这个文件 部分 하는 건지 푸인 部分这个文件 하는 건지 또 헷갈립니다. 그쵸? 그럴 때 뒤에서 얘네끼리 보어랑 목적어랑 싸우게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 목적어에 해당하는 애를 바로 끌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아니고 이거를 하면서 얘를 어떻게 처치할 건지 초점이 글로 가면서 어떻게 처치가 되는지가 순탄하게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把这个文件 复印 몇 부? 5份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좀 편안해지면서 다른 애 아니고 얘를 어떻게 했냐, 이 문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복사를 하라는 얘기다. 몇 부 하라는 얘기냐, 5번 하라는 얘기다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사를 했고 一会儿 조금 있다가 拿到会议室 가져다가 어디로? 회의실로 가져다가 发给大家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건데 이때도 바자구문 또 쓸 수 있어요. 一会儿把它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一会儿把它拿到会议室发给大家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라는 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这个文件 이라는 거를. 그죠?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자구문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把他拿到会议室 걔를 회의실로 가져다가 发给大家 이런 식으로 뒤에가 굉장히 길어질 때 포인트 주는 걔를 앞으로 바로 끌고 올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능원동사나 부정부사를 넣어야 할 때 아니라고 표현하거나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표현하거나 뭐 할 때 그때 걔네 위치는 바자 앞에 나온다는 거 그거 포인트 되는 문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요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를 이라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잡힙니다. 걔를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리라고요. 버리다 렁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쓰레기통이라는 렁이라는 동작을 해서 그 쓰레기가 위치하는 곳은 쓰레기통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한다. 인가이가 들어올 건데 그거는 맨 앞에서 바자 맨 앞에서 이제 인가이가 묶어주는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가겠습니다. 我们 우리는 인가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를? 把垃圾扔进 던져서 넣는 겁니다. 버려서 넣는 거예요. 어디로? 垃圾桶里 쓰레기통 안으로. 我们应该把垃圾扔进垃圾桶里 우리는 마땅히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이런 문장에서도 받자구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받자구문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어순을 조금 볼게요. 주어 나오고 서술어 나오고 목적어 나와야 되는 이 중국어의 기본 어순에서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올 때 쓰는 게 바다. 그래서 주어, 바 표시죠. 목적어, 서술어 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그냥 얘만 동사로 끝나면 안 되니까 기타 성분 이렇게 와야 된다. 그리고 혹시 능원동사나 부정하는 말을 넣고 싶으면은 주어, 능원동사, 부정부사, 그 다음에 이제 바, 목적어, 서술어, 기타 성분 이렇게 오게 된다. 그쵸?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어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받자 구문을 써야 되느냐가 이제 의문으로 남았고 목적어가 두 개일 때 보어가 또 있을 때 이런 경우 복잡한 경우에 걔를 앞으로 목적어를 앞으로 끌면서 걔한테 포인트를 줄 때 쓴다. 그러면 얘한테 왜 포인트를 주느냐? 우리가 서로가 알고 있는 그거를 어떤 동작을 해서 어떤 변화를 가하느냐 아니면 동작을 가하느냐 이런 거는 동작이 발생했다는 얘기니까 가했다 이거가 되기 때문에 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진짜로 했느냐 진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어떻게 처치했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받자구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제가 전부 다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는 반드시 서로가 알고 있는 거야 된다. 동사 뒤에 기타 성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적어를 두 개 갖는 애들 받자 앞으로 하나 빼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뒤에 동사 뒤에가 목적어 보어 이렇게 길어질 때도 앞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목적어 앞으로 빼서 걔를 어떻게 했다 라는 식으로 전치구문으로 만들 수 있다. 바로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러면 받자 구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背자 구문으로 만나겠습니다. 大家辛苦了，我们下次再见，拜拜。